네,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 그 중에서 제4장 교류 회전기기인 유도 전동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동기 전동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철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고정자, 그 다음에 회전자 이런 모습까지 살펴봤고 이제 그 성충철심과 규소 강판의 역할 이런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도 전동기의 이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배울 때 회전 자개가, 즉 회전 자기장, 자기장이 회전한다,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럼 자기장이 회전을 하는데 원리에서 그러면 이제 원판, 아라고의 원판 실험에서 그럼 원판이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이제 따라 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따라 도는 속도는 과연 어떨 것인가? 회전 자개의 속도하고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그게 오늘 학습의 주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198페이지에서부터 오늘의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98페이지에 보시면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오늘 배워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와 변압기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제3장에서 변압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실 텐데요. 유도 전동기하고 변압기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는 지금 학습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하고 유도 전동기 간에 어떤 비슷하거나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회전수와 슬립을 설명할 수 있다. 회전수, 우리가 이미 회전 자기장의 속도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로 동기기 시간에도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전동기, 유도 전동기가 돌아가는 회전수, 그 다음에 어떤 슬립이라고 하는 요소, 이제 새로운 요소가 하나 튀어나오죠. 이 부분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전력, 등가회로, 벡터도, 벡터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도는 선생님이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유도기전력, 등가회로, 이제 손실과 효율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도 전동기와 변압기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과 회전수와 슬립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9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유도 전동기와 변압기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놓은 그림과 글씨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압기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우리가 보고 갈게요.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1차 권선을 이렇게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서로 접속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즉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1차 권선에 전압을 유도하게 되면 그 전압이 유도되면 그 안에서 이 코일 안에서는 자속이 발생하고 그 자속이 2차 권선에 쇄교되면서 2차 권선에 기전력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네. 변압기의 1차 권선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이 자속이 2차 권선과 쇄교하게 되고 그 쇄교하는 통로는 이 개처를 통해서 성층철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개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새어나가는 자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이쪽으로 유도를 시켜주는 거죠. 유도를 시켜줘서 2차 권선에 이제 전압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했나 볼게요. 마찬가지로 유도 전동기에서도 이와 같이 1차 권선, 즉 고정자입니다. 전기를 받는 부분 고정자였죠.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유도된 회전자계가 2차 권선, 2차 권선은 뭐예요? 유도 전동기에서 2차 권선은 그렇죠. 회전자가 되겠죠. 회전자와 쇄교하고 전자 유도 작용으로 2차 권선에 전압을 유도시킨다. 이런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하고 변압기는 정지기냐, 정지기면 변압기고
그 다음에 회전하면은 유도전동기가 되겠죠. 즉 1차 권선에 쇄교됐던 1차 권선에서 발생됐던 어떤 자속이 2차 권선하고 쇄교하면서 그 2차 권선에 어떤 기전력을 유도한다. 뭐 전동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이제 역기전력의 성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도 전동기에 대한 자속, 전압, 전류의 관계는 변압기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서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변압기의 등가 회로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 측을 1차 측, 회전자 측을 2차 측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죠. 변압기는 1차 측에서 유도된 1차 측에 인가된 전압이 코일에 흘려서 코일에 자속이 발생하면 그 자속은 이 개철, 성층철심을 따라서 새어나가지 않고 자기 통로를 만들어서 2차 권선에 쇄교하게 되고 2차 권선에 쇄교한 이 자속은 2차 측에 기전력을 유도시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도 전동기에서도 1차 측에 전기를 인가를 하면 당연히 전기를 인가해야 되겠죠. 유도 전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시켜 가지고 어떤 회전력으로 변환시켜 주는 기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차 측에 전압을 유도시켰으면 기전력을 인가했을 겁니다. 그러면 코일에 어떤 자속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자속이 우리가 회전자기였었죠. 회전자기가 발생하고 그게 2차 권선의 회전자의 유도가 되면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자에서 이렇게 따게 되면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등가회로 유도 전동기의 등가회로라고 하는 것,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다음 200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부분인 회전수와 슬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거가 뭐였죠? 자, 회전 자개의 속도를 무엇이라고 하고 동기 속도라고 한다 그랬어요. 동기 속도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이렇게 나타났었죠. 즉 이거는 지금 1차 측 아까 전에 봤었던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1차 측 권선에서 나오는 자속의 회전 속도입니다. 그것이 2차 측 권선, 즉 회전자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 1차 측에서 발생한 회전 자개의 속도와 과연 회전하는 이 회전자의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회전 자개의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하고 그 친구는 ns 단위는 RPM이었죠. 동기속도, 싱크로너스 이제 속도라고 해가지고 NS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회전자의 속도는 N, 그냥 N으로 표현합니다. N. 동기속도는 S, 싱크로너스의 S를 따고 그냥 일반적으로 회전자의 속도는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전자의 속도하고 동기속도는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교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이 회전하는 속도하고 실제로 2차 권선의 회전자의 속도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당연히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회전 자기장의 속도는 요건데 회전자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밑에 슬립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슬립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슬립이라는 것을 뭘까? 슬립을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할까? 이 정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슬립이란 전동기의 1차 및 2차의 회전 속도의 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동기에서 고정자, 즉 동기 속도와 회전자,
회전자의 속도의 B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립은 어떤 공식으로 표현되냐? 자, 슬립에 대한 공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에 대한 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결국에는 유도전동기는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 속도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속도차, 그 다음에 회전자가 동기 속도에 비해서 시간차,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S,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속도차, 속도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 우리가 한국말로 쓰면 S죠. S, 속도차입니다. 속도차. 그러면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시간차, 시간차기 때문에 또 S입니다. 시간차 S, COC죠. S. 그 다음에 이 S라고 하는 이 슬립은 당연히 회전자의 속도하고 고정자의 속도하고 다르죠. 그죠? 즉 입력에 대한 출력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슬립은 손실로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차이면서 속도차이면서 그 다음에 손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에 대한 회전자 속도의 B인데 그 B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주느냐, 이걸 받아들일 때는 회전자 속도의 시간차,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의 속도차, 그 속도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손실까지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교재 201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측 회전자기의 회전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하고 2차 측 회전자의 속도를 회전자 속도 n이라고 한다. 회전자계의 속도 ns와 회전자의 속도 n 사이에는 항상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속도 차이 S라 그랬죠. 그럼 항상 슬립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달한 시간적인 차이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간 차이이기 때문에 S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은 나중에 또 손실까지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럼 회전자 속도하고 이 동기 속도 어떻게 좀 다른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n이 0이라는 거였죠. 그럼 슬립의 공식에다가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분의 ns- 회전자 속도였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니까 당연히 ns분의 ns가 돼갖고 슬립이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동기가 회전한다, 회전하지 않는다.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정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말이에요. 슬립이 0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자,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은 겁니다. 자,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의 속도가 같다.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 거냐? 그 의미가 이겁니다. 무부하 상태다. 자, 전동기는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곳에다가 우리가 뭘 달아요? 뭐 플라이휠 같은 거. 플라이휠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선풍기의 프로펠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부하를 달게 되죠. 즉 무부하 상태라는 것은 전동기의 축만 지금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무부하 상태다. 슬립이 제로라는 것은 무부하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립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무부하 상태에서 정지 상태까지, 즉 이게 지금 부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슬립에 어떻게 보면 뭐 최소 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지 상태는 슬립이 최대, 정지니까요. 그러면 슬립의 범위는 0서부터
1 사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슬립의 값은 정회전시 회전자의 회전 방향이 동기 속도하고 일치된 것을 정회전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 자기장의 회전 방향과 회전자의 회전 방향이 같은 것을 정회전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정회전일 때 슬립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슬립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의 범위다. 그 다음에 부하가 없을 때, 무부하 상태라고 그랬죠. 부하가 없을 때는 슬립이 거의 제로다. 슬립이 제로고, 정지하고 있을 때는 슬립이 얼마다? 1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 유도전동기와 변압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전동기하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 1차 측 고정자 권선에 전압을 유도시켜서 회전자계가 발생하고, 그 회전자계는 2차 권선 회전자에 영향을 줘서 회전자계 돌게 만들죠. 그럼 그 끝에는 당연히 이 기전력이 유도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유도전동기하고 변압기는 등가 회로가 거의 일치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자, 동기 속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럼 당연히 유도전동기는 이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B를 뭐라고 하느냐? 슬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슬립. 제일 중요한 내용,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립의 정의는 유도전동기의 1차 회전 자기장의 속도와 2차 회전자의 속도의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할 때는 어떻게 된다? 회전자 속도 간의 시간차, 속도차 또는 손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슬립 S는 NS분의 NS-N,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슬립의 범위는 0. 0은 뭡니까? 무부하 상태. 슬립이 0인 것은 무부하 상태. 그 다음에 슬립이 1인 것은 정지 상태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삼으셔야 돼요. 슬립이 1이었을 때의 의미는 정지였다. 회전자는 회전하지 않는다. 슬립이 0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하고 같은 무부하 상태. 그럼 이제 자격증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냐면 이 두 문제가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슬립의 범위는 이거는 정회전하고 있을 때 자기장이 회전하는 방향과 회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이 같을 때의 슬립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슬립이 1보다 크게 나왔어요. 슬립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이 부분 마이너스 M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성분이 아니라 플러스 성분이 돼서 슬립이 1보다 크게 나왔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냐? 역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전 방향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회전이라고 하는 거, 전동기가 정회전하고 있다가 역회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죠, 플러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립이 마이너스. 슬립이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가 된다. 이건 무슨 의미냐? 자, 동기 속도보다 회전자의 속도가 훨씬 크면 당연히 슬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때는 이 유도전동기가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슬립에 대한 식을 n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좌변에 n만 남기고 나머지 우변에 ns만 놓게 되면 회전자의 속도 n은 1-s ns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요시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유도해 가지고 n으로만 정리한 게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B, 슬립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이제 유도 기전력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